오늘은 다이나모 티벤트릭 3차를 준비했는데 오늘 메인 주제는 MEP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2차에 마찬가지로 옆에 오토데스크 최용성 차장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네. 그때 설명을 그때 빔 가이드북 뭐 담당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잘못 말할까봐 아예 그냥 그 저도 짧게 알아서 했습니다. 소개하라고 그냥.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할 목차 먼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2차 저희가 진행했던 거 리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주제인 MEP 관련돼서 MEP 아이템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라우팅 관련된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이프나 피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MEP 헬퍼라는 API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CAD 쪽 아이템 몇 가지 소개를 할 거죠. 뭐 달랑 이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A로 이제 오늘 3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차, 2차 리뷰는 최영선 차장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죠. 네. 1차, 2차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회차 때 시작했던 게 이제 9월 13일 날이었고 2회차가 9월 12일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 했던 거는 BIM 모델의 이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는 형상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어떻게 빠르게 작성하고 뭐 단열재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 오늘 처음 참석하셔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유튜브에 상상지나 또는 오토데스크 코리아를 치시면 그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보이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getSet 파라미터 정보를 입력하고 빼는 것들을 했었고, 두 번째는 엑셀 기반의 패밀리 타임 만들기, 세 번째는 룸 기반의 어떤 건축 마감 모델링,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강력 패키지 뭐 한 6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회차 때는 형상 정보를 이용해서 규모 검토하는 어떤 예시들, 뭐 해당 아이템은 아마 2020년도 초반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코드를 작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면을 이용한 단열재 모델링, 세 번째는 간섭 보고서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차에서는 제가 피드백으로 SAT 활용하는 걸 좀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호응도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딴 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요청하신 여러 가지 Q&A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뭐 좀 질문을 받고 메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했던 또 상황도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터널이었죠? 네, 맞아요. 지카프리오님 기억이 납니다. 본명은 김지영 씨.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이게 최종적인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상진화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BIM 관련된 유튜브는 지금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검색하셔서 구독 누르시고 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10,000명이 이제 구독자가 넘었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쪽에 오셔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좀 숙여주셔야 이 링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채팅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본격적인 저희가 준비한 내용 MEP 관련돼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MEP 아이템 소개라고 해서 5개 정도 아이템을 소개할까 합니다. MEP 아이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 분을 하나 모셨는데 그쵸. 소개 좀 해주시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BIM이 낳은 스타, 빔 360이 낳은 지니어스, 그 다음에 여성분들과 웨비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토데스크의 안 하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이인근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가운데로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같이 택시 타고 왔는데. 빔 360 웨비나를 하시다가 이렇게 다이나모 웨비나 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다이나모 저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빔 360만 하고 싶다고. 비밀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왜 자꾸 대본대로 안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분들과 웨비나를 했을 때의 느낌과 네. 저희랑 했을 때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아, 그 느낌? 네. 자꾸 대본대로 안 하실 거예요. 저희가 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저희가 다이나모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저 지금 저 불러 네. 소개하는 거예요. 이 얼굴 좀 가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에는 오토데스크가 있고요. 자, 죄송합니다. 네. 너무 빨리 오셨어요. 자, 뒤에는 이렇게 다이나모 이제 아이콘이 돼 있는 굿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원래는 실제로 그 광고가 나갔을 땐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마케팅에서 사비를 내셔가지고 좀 몇 개를 더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랑 설문 완료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시죠. 아, 그게 더 중요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다이나모 4 MEP 아이템은요, 총 5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리스트가 제가 간단하게 정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제가 뭐 이거를 바로 쓰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뭔가 다이나모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EP 시스템에 따른 정보값 자동 입력인데요. 그러니까 MEP 모델링을 하실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프 같은 경우 네.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랑 파이프 피팅이랑 다 네. 포함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설정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랑 파이프 피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정보를 넣고 싶으신 경우에 네.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네.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아이템 뭔가를 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를 구성을 해놨는데 네. 거기에 뭔가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하고 싶은 경우에 네. 네. 이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빗에서 이제 MEP로 그 덕트를 그렸는데 중간에 네. 피팅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인스턴스 패밀리 같은 경우는 타입 패밀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정보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했다는 네, 얘기라고 그죠. 보시면 그러니까 연결된 배관들에 자동으로 정보를 한 네. 번에 다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준은 시스템 기준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패밀리 기준으로 넣으시는 지금 건가요? 저희가 테스트로 만든 거는 네. 시스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타입 기준이라든지 패밀리의 타입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레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스템 기준을 했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레빗 화면이고요. 제가 그 실행하는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다이나모 코드를 뭐 직접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네. 제가 실행하는 화면만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 세니터리 1이라는 네. 그러니까 위생 쪽 관련된 이제 파이프 배관을 쭉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텍스트 탭에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템프 파라미터에 정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위생 배관 시스템에 정보를 다 동일하게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딱 넣고 그걸 복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이나모 코드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라는 걸 실행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특성 창이 뜨겠죠. 네. 그러니까 설정하는 창이 그 창을 띄운 다음에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하실 수 있죠. 1차, 2차 들으셨던 분이라면 뭐 그럼요. 네. 그죠? getset 관련된 네. 얘기인 네.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파라미터에 어떤 객체들의 어떤 타입에 할 건지 지금은 네. 파이프랑 파이프 피팅 네. 선택을 해놓고 이 파라미터 01번, 02번, 03번 파라미터를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 객체 선택을 하는데 저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객체를 복사를 할 겁니다. 네. 정보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임의로 네. 정보를 넣죠. 111, 뭐 222, 333 저는 그냥 네. 임의로 넣었어요. 그럼 요거를 위생 배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파이프랑 파이프 피팅에 네. 다 이제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그 네. 피팅 부재를 다 엑셀로 뽑고 네. 엑셀에 어떤 스펙 정보를 넣고 다시 그렇죠. 넣어서 한 번에 다 입력을 할 수 그럼요. 있겠네요. 얼마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면은 네. 지금 제가 이거 하나에만 넣었잖아요. 선택된 예. 거 하나에만.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네. 다른 거 선택을 해보면 연결되어 있는 들어가 있죠. 모든 거에 지금 저 값이 간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연결이라기보다는 네. 같은 시스템, 아, 그러니까 같은 세니터리 시스템. 1이라는 같은 시스템으로 네. 저장이 되어 있으면 네.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get셋에 대한 응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죠? get을 좋겠네요. 해서 set을 하는데 set을 네. 할 때 이제 같은 시스템 되어 있는 거 넣겠다. 지금 그래서 다른 객체들은 보시면은 네. 이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예. 시스템이 다른데 거기는 이제 정보가 안 들어가 있죠. 저희 1편 보고 네. 만드신 건가요? 비밀입니다. 아, 네.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내부의 이런 전기. 겁니다. 네. 원래 다 이렇게 다이나모라는 게 네. 남들이 한 거 이렇게 보고 아. 또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라고 지금 저희 이렇게 웨비나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잡아 먹힙니다 지금 여기. 네. 자, 그럼 이제 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네. 아, 근데 넘어가기 전에 댓글창에 벌써 넘겼는데요? 이인근 차장님 멋져요라는 네. 분 이렇게 네. 쓰신 댓글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제가 저기 네. 알바생을 좀 고용을. 아, 그렇군요.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입니다. 네. 네. 자, 저 다음은요 MEP 부재 레벨 정리 관련된 다이나모 코드인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거 한 10분 조금 넘게 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네.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아, 빨리 끝내도록 토크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해도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MEP 부재 레벨 정리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MEP 관련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레벨. 그러니까 이게 1층 관련된 건지, 2층 관련된 건지, 3층 관련된 건지. 이게 객체를 복사하고 무브하다 보면은 이 제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레벨이 아니라 제가 3층에다 만들어 놨는데 네. 1층에서 이렇게 옵셋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참조 레벨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 정보. 네, 그죠. 복사를 해도. 보통 그게 무브할 때 네.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기준을 맞춰주는 거죠. 가장 가까운 레벨로 네. 입력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정보를. 물량이나 이런 거 정리할 때는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활용할 때 되게 좋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레벨이 총 4가지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예. 1, 2, 3에 이제 지하 4층이라고 뭐 해서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퍼런스 레벨이 요 객체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해서 500이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500인데 네. 이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면은 레벨 2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네. 복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네.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뭐 그럴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네. 이걸 이제 무브를 시키는 거죠. 쭉 위로.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층에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요거 위층에도 있는데 무브 시킬까라고 무브를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쵸. 레벨 1인 거예요. 네. 네. 레벨 1에서 옵셋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물량사줄 같은 경우 할 때 네.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것만 뽑고 싶은데 네. 2층에 있는 게 같이 잡히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로 복사하면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1층에서 2층으로 또 바뀌어요. 이건 아. 3층에 있는 부재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벨로 네. 이제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델링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모델링을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하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다이나모 코드를 저희가 만든 거는 네. 그러니까 객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레벨로 네. 레벨 값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레벨 기준에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네. 보통 MEP 부재들이 기준 객체보다 아래에 있긴 하지만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위에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벨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각각 네. 위에 아래.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레벨이 안 맞죠. 네. 2층에 있는 건데 지금 1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하에 있는 건데 1층으로 네. 되어 있고 자, 그럼 요거를 바꿔보는 다이나모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참조 레벨 그죠. 정보가 바뀌는. 참조 레벨 정보만 바꿔줍니다. 그렇죠. 이게 없었을 경우는 계속 셋을 눌러가지고 해당 네. 레벨을 선택하거나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일일이 다 찾아야 되죠. 네. 눈으로 보고 이건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네. 자 이제 요걸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현재는 파이프 카테고리별로 다 된다는 네, 얘기신 저는 거죠?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파이프만 할 건데요. 네.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은 지금은 사실 객체가 몇 개 없기는 해서 되게 금방 끝납니다. 지금 끝났거든요. 네. 눌러 보면은 레벨 3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네. 레벨. 가장 가까운 레벨로 네. 다 이제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긴 건축 부재 같은 경우는 뭐 레벨을 이제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뭐 건축 부재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구조 같은 경우 네. 뭐 컬럼을 복사한다든지 네. 아니면 컬럼을 정리한다든지 할 때도 활용도가 있을 것 구조 같습니다. 부재도 그렇죠. 네. 그리고 MEP 부재뿐만 아니라 건축, 그러니까 구조 부재, 네, 구조 부재. 예, 죄송합니다. 주로 구조 부재에 쓸 수 있겠죠.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단면도 크기 조절인데요. 네. 이게 요청이 되게 많았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면도를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이렇게 그리면요. 네. 단면도가 처음에 네. 모든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되게 길게 단면도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하려고 단면을 끊었는데 네. 링크 파일이 레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옆으로 너무 퍼져 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나오니 링크 파일까지 인식을 네, 해가지고. 링크 파일의 전체를 인식해서 단면도가 그려지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네. 조금 줄어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네. 줄어들지 않고 전체가 다 보였던 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불편하겠네요. 네. 다이나모를 쓰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만들 때 그 해당되는 평면도의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네. 1층에서 만들던지 2층에서 만들던지 1층에서 만들면은 1층 부분만 딱 크롭이 되는 거죠. 전체 레벨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파일이에요. 그 파일인데 지금 평면도 지금 보시면은 평면도 1층이죠. 1층에다가 제가 단면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자, 아까 그 파이프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단면도를 가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레벨이 다 나와요. 2층을 크롭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 그러니까 네. 지금 3계층밖에 없지만 만일 아파트다. 아 그러면은 네. 머리가 아찔해지죠. 그렇죠. 네. 네. 이거 뭐 찾기도 쉽지가 않죠. 이런 자, 경우. 그러면은 요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면도를 먼저 만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만드시고요. 네. 요 다이나모 코드 보시면은 요거는 설정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단면도를 선택하는 게 있고 네. 그 현재 레벨 기준으로 밑으로 얼마 띄고 위로 얼마 뛸 건지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 선택을 단면도 선택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은 네. 지금 1층에서 만든 단면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섹션이 아까 여러 개 있었죠. 레벨 여러 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딱 그 해당되는 레벨만. 네. 1층 기준으로 밑으로 1000, 위로 네. 6000 가게 단면도가 만들어집니다. 아, 굉장히 편리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실무를 하실 때도 생각했던 거고 또 요즘에 이제 MEP 쪽에 다이나모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셔서 만든 건가요? 왜 저 혼자 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고객사들 다니면서 네.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서로 이제 실무에서 나온 네. 뭐 아이템이라고 네.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게 다 이제 실무 쪽에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단체 지금 이 네. 대화창에 네. 계속 이 유튜브 튜토리얼 채널을 올리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지금 유튜브를 개설을 안 하셔서 네, 어쩔 네. 수 없이 제 거에 올린 거지 네, 이제 본인도 개설을 하시면 네. 이제 되게 많은 구독자가 생기실 것 저도 같습니다. 유튜버 스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먹방을 여기서 어떻게 먹방에 저 지금 짜장면 주문을 잠깐. 계속 하시죠? 네. 다음 거 네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거는 네. 이거 이제 저도 자료 리뷰를 할 때 우리가 네. 저희가 이제 아이템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했었던 게 네. 배관 엔드캡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레빗의 기능도 있거든요. 네. 배관 끝에 이제 단부 엔드캡을 넣어주는 것들이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이제 그런 만든 궁금하거든요. 이유요? 네. 이건 기본 레빗 기능인데. 레빗 기능과 아, 차별된 네. 게 뭔지. 왜 만들었냐고요? 네. 최영성 사장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 네. 제가요? 맞아, 아니고요. 이게 네. 기존 기능하고 다른 점은 네. 이 다이나모 코드를 활용하면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거를 제외하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랜드캡 넣다 네, 보면은 분명히 네. 빠진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진 것만 빠진 찾아가지고 것만.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넣을 때 네. 타입을 아예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지금 현재 기본 기능은 그냥 넣어지고 타입을 그죠. 수동으로. 그냥 선택해서 넣고 수동으로 타입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아서 거기에 제가 정해놓은 타입으로 딱 넣어주는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 덕트나 아니면은 파이프에 세팅되어 있는 엔드캡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끌어서 바꿔야 되는 네. 건데 이거는 일단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설정과 다른 엔드캡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프들이 있고요. 파이프에 네. 이제 엔드캡을 넣을 건데 네. 보시면은 저기 모디파이 탭에요. 네. 캡 오픈 엔드라는 네.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쓰시면 되는데 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그 기본 기능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버튼 누르면요. 네. 양쪽에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연결이 안 돼 네. 있으니까 네, 네, 예, 네. 끝단에 들어가는 걸로 딱 볼수 저렇게 있겠네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이 지정이 되어 있던 게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저 만약에 이렇게 막 작업을 했는데 네.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들에 네. 선택적으로 넣고 싶은 경우인 거죠. 네. 일단 타입도 그냥 뭐 선택도 없이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일단 넣고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이나모 코드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 플레이어를 실행시켜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창에서요. 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네. 궁금한 게 저 네. B, G 저기 의미가 네. 뭐예요? 아 그거는 저기 1급 비밀 코드. 아, 그래요? 네. 무슨 코드? 코드 넘버입니다. 네. 코드 넘버 이거 되게 네. 중요한 거라서요.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패밀리 타입을 설정을 하고요. 네. 저게 왜 두 개였냐면요. 네. 이게 원형 파이프일 때랑 사각 파이프일 때랑 좀 네. 다르게 넣으려고 두 개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형 파이프니까 전부 다. 지금 실행한 거 보셨어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들어갔네요. 지금 얘기하느라고 놓쳤는데 아니 코드. 네. 지금 실행 버튼 딱 눌렀을 때 지금 네. 비어 있는 데만 다 들어갔잖아요. 네, 네. 계속에 있는 건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그러니까 미리 설정한 패밀리 타입으로 안 들어가 있는 데만 엔드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노가다를 진짜 줄여주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네. 이제 예시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음.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요. 활용할 네. 수가 있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니까요, 가능성을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룸 기준 전등 자동 배치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링 그 네. 타일 기준으로 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네. 길이 기준으로 넣는 방법도 네,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룸에 자동으로 이제 전등 같은 걸 배치를 해주는 건데요. 전등 네. 배치하실 때 사실 이렇게 막 복사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쭉 판 다음에 어레이 뭐 쓰시던가 해가지고 네. 룸에서 나가는 거 이렇게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지금 저는 일단 룸에서 룸 네. 외곽선을 불러온 다음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룸 네. 외곽선을 불러온 다음에 음. 이거를 사실은 일정한 치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나눠가지고 가로 몇 나누고 세로 몇 나눠서 그 인터섹션 부분에 전등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네. 저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등분으로 일단 나눴습니다. 네. 3등분, 4등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간격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터섹션 되는 부분에 전등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불러올 때 룸 경계가 사실은 룸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기역자나 뭐 네. 디귿자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지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빼줍니다. 음.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어떤 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뭐 니은자, 기역자 이런 실들이 이제 있겠죠. 네. 그런 실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천정 높이는 네. 이제 들어가 있는 룸에서 실링 높이를 불러옵니다. 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거기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실링 높이에 전등을 배치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이나모 코드는 잠깐 보셨지만 저 정도 코드가 들어가고요. 지금 실행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색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전등 부분만 바꿔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전등이 배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등분으로 했기 때문에 네. 3열에 뭐 4열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등분이 아니라 네. 그 길이, 음. 등 길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200 간격이다 그러면 1200을 할 수 저기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룸 바운더리를 잡고 네. 안쪽으로 옵셋 시킨 다음에 그렇죠. 이걸 이제 균등 분할해서 네. 가로 세로 균등 분할한 다음에 오, 네. 패밀리 포인트를 잡아서 네. 넣은 거죠. 정확하십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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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시네요. 여기 그냥 조그만한 살짝만 방이, 보고 네. 바로 아시네요. 네, 타짜 맞습니다. 타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룸 경계에서 먼저 옵셋을 합니다. 이 네. 네. 띄는 그게 있잖아요. 옵셋 네.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을 아시면 더 네. 응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전등 패밀리 같은 경우는 실링 베이스로 넣는 것도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링이 모델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네.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실링 베이스가 아닌 걸로 넣고 네, 일단은 제너링 네. 모델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제너링 모델로 그러면- 해가지고 네. 이게 가능한 것만 좀 확인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실링을 넣고 나서 네. 다시 뭐 이 패밀리를 치환한다든지 네. 아니면 실링 베이스로 들어가는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그런 있겠네요.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이템은 이렇게 총 5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가지 아이템 모두 뭔가 이제 고객사들에서 요청이 있었던 아이템들이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MEP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MEP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몇 회 진행을 하면서 항상 부족했었는데 이 MEP 관련된 아이템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또 풀어드릴 네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인근 차장이 만든 거고 아까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 풀 영상을 지금 튜토리얼 쪽에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뭐 막 20분짜리 이런 영상도 있네요. 굉장히 천천히 했습니다. 이렇게 아,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라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들 네. 이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다음엔 꼭 본인 유튜브 네. 저는 먹방을 꼭 해서 네. 일단 그 구독자 숫자를 네. 빨리 최영성 차장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안에 저희가 코드랑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고 또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댓글에 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네. 나가요? 아,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할 얘기 좁아가지고. 뭐, 네. 좁아서요?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저기 멋지다고 하셨던 분께 뭐 감사의 인사라도 한번.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너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 있을게요. 아니 그냥 가세요. 이제 택시 타고 가요? 네 가십시오. 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게스트가 가셨습니다. 네. 네. 아 말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다음 내용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MEP 아이템 뭐 게스트께서 충분히 5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실제 실무에서 피드백 받으셔서 만드셨던 거기 때문에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오토 라우팅이라는 주제로 이제 일단 그 MEP 파이프랑 피팅 만드는 걸 다이나모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오토 라우팅이라는 거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토 라우팅 뭐 이런 MEP 관련돼서는 아까 그 MEP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MEP 관련된 노드들이 필요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MEP 오버 많이 쓰시죠? 이 MEP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제 이인근 네. 차장이 설명했던 그 코드에서도 MEP 오버만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설명드릴 게 MEP 오버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MEP 오버 패키지를 설치하고 패키지에 대한 샘플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캡처한 사진이 그 샘플의 예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관련해서 사용법은 이쪽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데모를 통해서 파이프랑 피팅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파이프 피팅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선택한 이 2개의 파이프에 피팅을 피팅과 파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시키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뭐 기본 기능 랩이 쓰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선 빠르죠. 네. 그렇지만 다이나모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네.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연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용 안 된 커넥터를 제가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안 된 2개의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를 만든 후에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화면이 이 부분 이렇게 피팅 처리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파이프와 피팅이 만들어지겠죠. 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닙니다. 먼저 실행을 하시면 네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아닙니다. 먼저. 예. 일단은
MEP 오버 깔끔하게 네. 제가 이거밖에 안 깔려 있는데 MEP 네. 오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MEP 오버가 MEP 관련된 노드들이 참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네. 보면 커넥터스라는 곳에 보면 지금 이 노드는 뭐냐면 이 MEP 객체의 커넥터에 대한 정보를 네.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꺼내 보시면 이렇게 네.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노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커넥터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 커넥터가 사용되어 있는지, 커넥터의 타입은 뭔지, 네. 뭐 위치, 뭐 생김새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EP 오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엘리멘트스 쪽에 가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될 게 여기에 있죠. 파이프. 네. 파이프 만드는 노드, 그 다음에 피팅 만드는 노드.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제가 노드를 이미 작성을 해 왔고요. 네. 작성된 노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셀렉트 엘리먼트 여기에 선택이 된 건 아까 제가 클릭한 두 개의 파이프인 거고요. 네. 앞점 꼽아보면 여기 파이프 나오죠. 그래서 한 곳에 좀 모았습니다. 사실 뭐 한 번에 클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좀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EP 오버에 있던 그 노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커넥터스, 네. 해당 MEP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커넥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파이프당 커넥터가 당연히 두 개 있겠죠? 네. 두 개씩.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안 쓰여진 걸 뽑아야 되잖아요. 네. 안 쓰여진 커넥터끼리 연결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즈 커넥티드라는 노드로 이제 사용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불 마스크 가지고 어떤 네. 리스트에서 구분을 해낼 때 필터 바이 불 마스크 정말 많이 쓰는 노드잖아요. 네. 트루포스로 해가지고 네네. 인아웃으로 빼는. 네네. 이 노드를 이용을 해서 네. 당연히 안 사용된 게면 여기서 false겠죠. 네. false는 이 아웃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웃 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클릭한 이만큼의 노드는 네. 뭐냐면 결국에 파이프 두 개에 사용되지 않은 네. 커넥터를 추출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네. 파이프를 만들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리스트 상황이 막 L4까지 가가지고 좀 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는 그냥 정리 네. 정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커넥터 두 개 뽑았으니까 네. 파이프로 연결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동결을 일부러 시켜놨는데 네. 지금 이 노드가 커넥터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네.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MEP 오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커넥터 두 개는 제가 위에서 뽑았던 거 네. 하나씩 지금 추출을 해서 연결해 준 상황인 거고요. 네. 나머지 파이프 타입하고 레벨만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네네. 그래서 파이프 타입은 제가 애초에 맨 처음에 파이프를 하나 골랐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결해서 이제 네. 파이프 타입과 그 다음에 레벨 네.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 레벨은 매개 변수 중에 참조 레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 값을 추출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이프 제작하는 이 네. 노드에 전부 다 입력을 완료시켰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현재 피팅 없이. 그렇죠. 피팅이 없이 지금 이렇게 네. 파이프만 완성됐습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레빗 API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시스템, 이 피팅, 그 다음에 MEP 객체, 파이프 네. 피팅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려면 네. 무조건 파이프가 우선입니다. API에 그 해당 메서드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셔도 이 커넥터라던가 파이프가 있어야지만 작성이 돼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피팅을 만드는 MEP 오버에 들어있는 네. 노드입니다. 피팅을 만드는 노드를 꺼냈더니 여기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도 MEP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왜 MEP 커브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MEP 객체를 넣으라는 거예요. 네. 파이프 같은 거요. 파이프, 덕트 이런 것들. 그래서 붙을 MEP 객체,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피팅으로 처리된 두 개의 객체를 네. 입력받으면
피팅으로 연결해 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거와 이게 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 네. 중간에 이거 하나로 얘 두 개를 다 처리해 주면 네.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에는 위쪽은 맨 처음에 여기 모았던 이 두 개 파이프겠죠? 네.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지금 새로 생성된 거 가운데 네. 그걸 연결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자 한쪽만 됐어요. 한쪽만.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거 이유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트림으로 해결하라고?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위쪽 MEP 커브엔 두 개를 입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하나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레이싱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네. 기본은 이게 최단이잖아요. 네. 최단 처리. 네. 그런데 이걸 최장으로 바꿔주면 네. 짧은 쪽의 그러니까 긴 쪽의 그 데이터를 짧은 쪽에 맨 마지막 걸로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최장으로 놓고 네. 실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다 처리가 됩니다. 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네네.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할 때 저희가 네. 그 라우팅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솔루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우팅 솔루션이라는 네, 그 네. 기능을 뭐 다이나모로 아니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기존 레빗 기능에 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네. 먼저 요거를 좀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객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객체를 선택하면 여기 라우팅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있죠. 그래서 네. 요거를 누르면 이 객체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네. 조금 많이 이상한데? 예, 많이 네.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네. 네. 맞습니다. 라우팅 솔루션도 일단 네. 제가 보기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원체 제가 보기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방법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이프 그러니까 MEP 기체 만드는 것과 피팅 네. 기체를 만드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나모를 사용해서 그 회사에 맞는 규칙에 의해서 회사에 맞게 뭔가 만들 수만 있다면 네, 회사의 그런 자동 라우팅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관 모델링을 할 때 저 라우팅 솔루션을 많이 썼는데 실제 이제 그 같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왔지만 이 레벨이 다를 경우는 그렇죠. 네. 각도를 갖고 그다음에 많이 꺾어지는 네네. 뭐 이런, 45도 네. 뭐 많이 꺾지 않나요? 45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네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댓글창에 보면은 이제 잠깐만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무거운 모델을 대상으로 다이나모를 실행했을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히 생기고 이제 그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다이나모를 실행할 때 보이는 객체들만 다이나모를 적용시키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덕트랑 파이프 특성창의 참조 레벨은 표기되지만 일람으로 높이 정보를 뽑을 수 없다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레빗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거를 일람표로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패밀리들을 배치를 하더라도 그 레벨 기준 엘리베이션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다 모든 패밀리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상에서. 2020에서요? 네, 2020에서 됐습니다. 네. 그 제가 2019 3버전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2020 와춘이에서는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네. 다이나모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참조 레벨 대비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션 높이 아까 이제 이인근 차장이 만들었던 그 다이나모 코드에서 높이 값만 뽑아서 입력해주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다음 진행할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말 간단하게 피팅하고 뭐 MEP 객체 만드는 걸 다이나모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오토 라우팅 네. 관련해서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시면 되는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네. 이현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토 라우팅 관련해서는 문제가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파이프, 그러니까 네. 커넥터죠 결국에는. 그쵸. 커넥터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네. MEP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피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상황은 3D 뷰가 지금 뭐 이렇게 사진이라 그런지 네.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네. Z값이 틀립니다. Z값이 틀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오토 라우팅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성냥개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제가 디자인 능력이 있는 아, 거죠. 네. 네. 일단은 정말 쉬운 방법. 원래는 네. 제가 뭐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최단 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린다. 이게 이제 기존 기능에 있었던 라우팅 솔루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랑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예, 이렇게 피드백이 많았죠. 직선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높낮이가 틀린데 심지어.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나의 방법은 이것도 뭐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X축 직선을 활용을 해서 오토 네. 라우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알고리즘. 그러니까 X축 직선 활용 방법은 뭐냐면 네. 키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두 개의 커넥터를 뽑았으면 그냥 한쪽에서 먼저 X축 방향으로 네. 파이프를 먼저 그냥 만듭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니까 1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하시다가 저희가 네. 갑자기 다 방을 나가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네. 아닙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키포인트는 네. 하나의 커넥터에서 다른 쪽 커넥터까지 네. X축 방향, 벡터 1,0,0 방향으로 먼저 파이프를 만들고 나머지 파이프에 관련된 것만 추후에 생성해주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3번 안에 끝나요. 어떻게 하든. 네. 3번 안에 끝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그래서 사진 보시면 지금 이게 높이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커넥터에서 먼저 저쪽 반대편 커넥터 쪽으로 X축 방향으로 파이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좌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수평투영으로 본 다음에 여기는 XY 좌표를 읽는다는 그렇죠. 얘기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지금 X축 방향으로 파이프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만들고 나머지 처리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높이가 틀리면 네. 먼저 내려가야 될 거고요. 네. 지금처럼. 네. 내려가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하면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트림을 하는 거를 3D 트림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네요. 비유 괜찮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정말 간단한 그 오토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네. 방법인 거고, 당연히 지금 출발이 X축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Y축으로 해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Y축으로 먼저 하나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내려가고 다시 연결하고, 네. 아니면 내려갈 필요 없고 같은 평면에 있으면 Y축으로 갔다가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X축, Y축 다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알고리즘으로 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쉽네요. 쉽나요, 이거? 네. 제가 보기엔 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알고리즘은 이렇고, 제가 보기에는 설명드린 것보다 실제 네. 경험을 하시면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이제 오토 네. 라우팅 관련돼서 이걸 다이나모로 구현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코드가 길어져서 그렇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쳐서 제가 MEP 헬퍼라는 걸 이제 만드셨죠. 그렇죠. 네. 네.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MEP 헬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토데스크 레빗에 있는 애드온인 거고 네. 이거를 무료로 쓰시게끔 저희가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네, 테스트 중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베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실무자분들이 쓰셔서 그걸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인 화면을 한번 보여볼까요? 일단 이 MEP 헬퍼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토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쪽에 다 녹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디벨로퍼 바이 정금박. 네. 네, 넣어달라고 해서 아, 네. 누가 넣어다 본인이 넣으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제가 설마 제 이름을 네. 저기다가 이거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MEP를 만드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오토 라우팅 네, 관련 오토라우팅. 뭐 오토 라우팅 관련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간섭을 피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간섭 체크 기능이죠. 네. 첫 번째는 MEP 크리에이트는 이게 이제 간섭을 피해서 부재를 바꿔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파이프가 네. 다른 MEP 객체와 이제 충돌이 나면 네. 그걸 피해서 자동으로 다시 재작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오토데스크 앱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도 단순 부재를 피해 주는 건 있지만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그 간섭된 범위를 스플릿 시켜서 다운 시켜서 연결시키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손이 가야 되는 그런 네네. 앱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 시키셨죠. 네, 거기다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어떤 링크된 거. 아, 네. 네. 이렇게 또 본인의 그 네. 깨알 자랑을 네. 자, 그러면 링크된 MEP 객체도 체크를 해서 네. 피하는 걸 작성해 드립니다. 그럼 일단 요건 영상으로 한번 네, 보시죠. 네. 일단 MEP 헬퍼 중에 지금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오토 라우팅 관련된 기능인 거고 아까 네. 제가 설명드린 X, Y 저렇게 나와 있는 게 X축과 Y축 그 방법으로 연결을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배관들이 그냥 기계 장비랑 자동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되네요.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네. 가장 가까운 쪽에 일단 쳐다보게 되고 네. 크기가 비슷한 곳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네. 요거 좀 빨라서 다시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가장 가깝고 이제 왜 방향 있잖아요. 인, 아웃 이거. 네. 그걸 다 체크해서 알아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또 개선하는 게 조금 네네. 더 실무자 입장에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네. 자, 다음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파이프 이제 객체 간섭된 걸 피해가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거고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링크된 네. 객체이고 하나는 링크된 객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둘 다 체크를 해서 음. 파이프를 피한 다음에 다시 작성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각 공종 간에 다르게 파일을 작업을 하니 누군가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링크를 상대로 이제 피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네네, 협의를 해서 네. 뭐 배관 무슨 팀이 피해라 뭐 이러잖아요. 설비가 피해라 이런 걸 하셨으면 이 네. 도구를 이용해서 네.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지금 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15도 기준으로 되는 걸로 나와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된 파일에 제가 모델링을 할 때 간섭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간섭 알람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링크된 파일을 아마도 좀 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시면 네. 감추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감춰진 그 객체와 간섭이 일어나도 네.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MEP 이제 공종 간의 MEP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버그를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안정화시키는 단계이죠. 네. 저희가 요 MEP 헬퍼는 언제쯤 오픈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요? 네. 안정화가 되면? 네, 안정화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하시는 거니까 더 정확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계속 원래 1월 중순 말쯤에 이제 한번 베타 버전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예상으로 했을 때는 2월 중순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월 중순. 네, 조금 한 달 정도 밀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오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테스트가 확실히 돼서 네. 저도 빨리 버그가 있으면 그런 걸 안정화시키는 게 저한테도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네. 네. 저희가 요거를 한 거는 시간이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한 거고요. 뭐 영문 이름이 원모어지만 실제로는 달랑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템은 괜찮은 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네, 이거 아이템은 이제 제가 네. 두 분한테 받았는데요. 그 두가의 이창민 대리가 본인이 토목 도면을 받았는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냐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 포인트들을 다 찍어서 다시 토포를 만들어서 레빗 모델링을 하다 보니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2D에 있는 그 토목에서 받은 좌표죠. 네. 3D가 없는 그 좌표 값을 읽어서 토포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D 건설사의 차모 대리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네. 그 네. 이제 외벽 석재 같은 경우를 저희가 패널링으로 붙이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무거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와리를 나눠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월 디비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뭐 네네.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진짜 건축 쪽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석재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와리들을 매지 같은 걸로 나눌 때 일일이 선을 그시는 게 아니라 실제 월을 디바이드 해서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까 렌더링이나 아니면 도면 표현에도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토목에서 받은 도면을 이렇게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레빗 쪽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토목에서 받은 도면 중에 이제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 좌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좌표점을 읽어서 레빗으로 읽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레벨이 표현되어 있는 저 레이어만 킨 상태로 다시 이 CAD를 W 블럭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블럭만 따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 숫자만 써 있는 걸 지금 보내시고 계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레빗이랑 CAD랑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CAD를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은 레빗에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받아들인 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 텍스트 노드에 있는 숫자들을 넘버로 치환을 하고 그 넘버가 포인트가 돼서 Z값을 갖는다. 그 포인트들을 묶어서 토포가 된다. 라는 게 가장 이제 네네. 간단한 노드였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받아서 다이나모 쪽에서 토포를 만들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 맞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포인트를 저걸 좀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해당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링크 드린 거기 유튜브에 제가 편집 없이 작업하는 것들을 다 올려놨고요. 네. 지금 보시면 텍스트 노트들을 다 읽습니다. 네. 그래서 all element of type로 다 읽고 이거에 대한 텍스트 글자들을 스트링으로 이제 다시 바꿔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다이나모에서 숫자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넘버로 바꾸는 코드를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저 위에 클릭 좀. 네, 클릭을 좀 해. 네. 그래서 여기 또 잘못했네. 네, 제가 이렇게 메뉴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검색해서 쓰는 네네.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저거를 넘버로 바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넘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숫자가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숫자가 저걸 됐습니다. Z값으로 쓰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웬 패키지가 또 이렇게. 네, 저는 제가 이제 파일선을 못 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패키지에 의존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쓰신 패키지도 그 게시물에 네.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패키지 때문에 실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엘레멘트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저 텍스트 노트가 갖고 있는 중심점 포인트를 지금 갖고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레빗 객체이다 보니까 포인트가 다 잡히거든요. 그거를 이제 Z값으로 올려주는 작업입니다. 지오메트리를 높이값을 주는 방식인데 지금 보면은 39, 2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리미터로 지금 바꾸는 거고요. 유닛으로. 그다음에 Z값을 주면은 해당 포인트들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게 원래 포인트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이제 Z 값을 가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Z 같습니다. 값이 0인데 그냥 다 바뀌었다라고 그냥. 네, 맞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다 Z 값을 갖고 일자로 돼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포인트들을 토포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토포 저 노드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로 토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해 보시면 그거에 해당된 엘리베이션 높이 값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은 토목에서 만든 그 측량도랑 똑같다 이렇게 저희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레빗에서 어떤 토목 계획을 하거나 표현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런 아이디어를 뭐 던져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해서 다음 웨비나 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가 또 계속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 디비전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일단 파트라는 거를 썼고요. 파트를 써서 저렇게 막힘줄눈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실무에 있을 때 파트를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CAD로 만들어진 어떤 패턴도나 아니면 인면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섹션에서 저 CAD를 불러옵니다. 지금도 이제 다이나모로 활용을 할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특정 패턴도를 CAD에서 작성을 하시고 네. 그걸 갖고 와서 적용시키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CAD 블럭을 갖고 오고 그거를 그대로 얹혀줍니다. 얹혀주고 나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인면도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레빗에서 저 선을 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또는 서페이스 모델 해치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셀렉트를 누르고 CAD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뒤에 3D 뷰에서 이제 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적용하고 싶은 월을 선택을 하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편집 없이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성 코드는 또 박정근 차장이 수정을 해줘서 조금 더 코드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을 누르면 해당 객체가 저렇게 쪼개집니다. 파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패턴 적용해서 잘라준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저기서 또 에디트를 좀 들어가면 갭을 주게 되면은 저 갭에 맞춰서 이제 매지가 생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다른 뒤쪽의 벽도 같이 잘렸기 때문에 저 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앞쪽에 있는 외벽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매지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디멘전을 날려도 저렇게 바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3D 렌더를 한다든지 투시도를 찍을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재료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하단에 머티리얼 바이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저 체크를 끄신 다음에 머티리얼을 바꾸시면 저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일이 슬라이스해서 벽을 만든 다음에 페인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페인팅 기능.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굉장히 빠르게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료를 네. 바꾸는 거고요. 뭐 재료를 바꾸는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모델 해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잘라주는 거를 지금 네네. 계획을 하고 지금 있죠. CAD 링크된 걸 불러왔는데 아예 네. 그냥 이 레빗에 그러니까 네. 벽에 원래 해치를 넣으실 거잖아요. 네, 그 해치를 아예 불러와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걸 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실무를 했을 땐 이런 경우 이제 패널라이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커튼월 같은 걸로도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커튼월 같은 경우처럼 매질을 넣으려면 또 멀련도 넣어야 되고 문이 들어가면 또 뚫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그 다음에 무겁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파트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다이나모가 아니어도 기존 파트를 이용해서 이런 기존 벽들을 기능.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달랑 요거입니다. 네. 달랑 이걸 하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되신 넘어가시죠. 건가요? 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아이템이 다 됐고 시간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네. 빠르게 팁앤트릭으로 팁앤트릭 Q&A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Q&A 진행해야죠. Q&A 뭐 저희가 지금 받은 것 중에 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스물스물 Q&A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네. 원래 사무실에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사무실에서요? 네, 되게 조용히 이제 작업만 네, 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웨비나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다이나모 할 때는 굉장히 토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네. 제 자리를 뺏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자꾸 다이나모에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오늘 이제 남자 셋이 하다 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남자 셋이? 그래서 이인근 네. 차장이 다음 웨비나 때도 꼭 참여를 해서 네. 이거 되게 의향이 있으신지. 네. 뭐 의향은 있는데요. 네. 네. 저 매니저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네. 네. 여러분들이 저희 매니저한테 그 메일을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3명이 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 하시죠. 네, Q&A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원배님이 내용을 주셨는데요.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다이나모 샘플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룸 데이터랑 레빗과 연동해주고 룸 크기, 룸 위치, 들어가는 엑셀 좌표, 룸 평면 배치도 작성하고 패밀리를 자동으로 불러 배치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개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뭘 불러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정리를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 네.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다 지금 쓰셨잖아요, 저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나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워하시는 게 네, 네. 어떤 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노원배님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저희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요라고 네. 좀 피드백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실제 이제 다이나모를 작업할 때 이미지 작업을 많이 그렇죠. 하죠. A3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이렇게 순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보고 회의를 하고 각자 코드를 짜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저거는 지금 네. 사실 지금 이게 다 쓰셨잖아요. 네, 지금 저거는 그 분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 내용을 분해하셔가지고 네, 하나씩 쪼개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엑셀로 정리한다 뭐 그런 기능을 찾고 다음 뭐 데이터와 랩이 연동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네, 이런 식으로 분해를 지금 쓰신 거 가지고 분해를 하신 다음에 네. 그걸 하나하나 다이나모에서 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저걸 짜야 된다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스터디를 해보면 먼저 엑셀로 면적을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룸 라인으로 바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패밀리로 만들 것 같아요. 매스 패밀리 같은 걸로 일단 배치를 하고 그 매스 패밀리 자체가 룸 크기로 바뀌고 그 룸에 맞춰서 룸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그 룸에 태그가 붙고 그 다음에 룸 내부에 들어가는 마감이 그 라인에 의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예, 뭐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올라오신 것 중에 여기 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레빗의 의미가 뭔가요? 네, 레빗이 약자인가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 댓글 같은데. 달아주셨는데. 네, 댓글은 제 위쪽에서 아닌가? 네, 아니 제가 제 걸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빗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레빗의 약자는 오토데스크 분들인데 그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네, 이게 뭐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뭐 아무튼 합성어랍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댓글을 주신 전도님과
전도훈님과 그 다음에 조규창님께는 저희가 굿즈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모 굿즈. 네. 저기 양웅님인가요? 저 네네, 양님. 내용도 한번. 네. 이걸 그냥 들고 계셔도 제 얼굴을 가릴까요? 다시 팀360으로. 저 다이나모 하고 싶은데. 네. 아까 보여주신 오토 라우팅 기능은 배관 커넥터 그 점이 꼭 있어야 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커넥터에 점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 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 커넥터 안에 포인트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원래. 네, 커넥터라는 거는 네. 그 아까 MEP 오버라는 걸로 이용을 해서 커넥터 네. 정보를 뽑아내시면 그 커넥터에 그 포인트도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넥터가 네.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위쪽으로 돼야 되는 거면 커넥터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도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MEP 오버의 그 정보 뽑는 거 한번 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허선미님께서 그 피드백을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디바이드 하게 되면 파츠로 재질별로 물량이 잡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죠. 재질별로 얼마든지 물량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패널라이징이나 커튼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럼요. 작업을 할 수 네. 있고 이 아이템을 더 올려서 저희가 네. 해치 패턴까지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그 김수열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MEP 헬퍼는 버전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이 되나요? 일단 공개하실 버전이 몇 버전이신 거죠? 저희가 그 회의를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MEP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센터 포인트로, 그러니까 미들 포인트로 그리는 거, 뭐 탑으로 그리는 거, 버튼으로 그리는 거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19 버전과 20 버전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코드를 작성하시는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위 버전으로 해야 더 편하고 기능을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저 개발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19버전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적으로 이슈됐던 게 18버전과 19버전 사이에 19버전에 저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그 배관이라던가 그 MEP 객체에 생겨 있는 그 형상 있잖아요. 네. 이게 네모인지 네. 동그랗게 생겼는지 네. 이걸 뽑아내는 그 함수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19버전 이상이면 제가 뭔가 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배관, 이거 네모난 게 붙었네? 그러면 네모난 거 중에 찾아서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18버전으로 내려가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19버전 이상으로 그렇죠. 이제, 저의 바람은.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조율을 해서 네네.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시켜보는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기능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 또 다음 일정이 있죠. 그렇죠. 네, 다음 일정을 소개를 해주시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이 뭐였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 오픈 카톡 창을 박정근 차장과 그다음에 유은상 대리가 만드셨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레빗 다이나모라고 치면은 딱 하나가 뜹니다. 레빗 다이나모 and API 스터디라는 게 있고요. 네. 지금 104명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1차 스터디 모임을 12월 11일 날 했었고 2차 스터디 모임을 1월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7시에 강남역에서 그렇죠. 네, 할 예정이고 이 모임은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개략적인 또 추가 내용 뭐 있으시면 다이나모라든가 레빗 API에 관심이 있거나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뭐 엿보기 뭐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카톡에는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만 보시고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희 쪽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거기에 게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계속해서
모임은 이어 나갈 겁니다. 계속. 네. 그리고 이 또 스터디 모임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어떤 회사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이렇게 다이나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하듯이 해서 이 세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같이 스터디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웨비나보다는 조금 더 길고 딥하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에 제한 인원이 있죠. 스터디룸을 저희가 큰 걸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빨리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인원 파악을 하고 큰 룸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회비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비 아, 아직 네. 안. 아,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회사나 뭐 이런 후원 한 자리 남았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네,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5,000원. 맞습니다. 네, 5,000원으로. 네. 저희가 스터디룸 빌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모와 그다음에 레빗 AP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오픈 카톡장에서 확인하셔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죠. 네. 네, 오늘 저희 1차, 2차, 3차에서 오늘 3차 마무리 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상진화의 박정근, 네,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오토데스크의 이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